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연사분은 애트리 통신미디어 연구소 선임연구원이신 최기홍님입니다. 최기홍 연사님은 애트리 통신미디어 연구소 미디어 연구본부에서 디지털 홀로그래픽 연구실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실험실을 벗어나 일상으로 스며드는 홀로그램 카메라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신미디어연구소 디지털 홀로그래피 연구실의 최기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실험실을 벗어나 일상으로 스며드는 홀로그램 카메라 기술입니다. 예,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알고 있는 홀로그램이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궁극의 3차원 광정보를 재생하고 취득할 수 있다는 그 홀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리와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저희 애트리에서 개발하고 있는 홀로그래픽 카메라, 줄여서 홀로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되는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홀로그램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바로 이런 유명한 영화에서 보이는 여러 현란한 이체 영상이 재생되는 장면을 명확하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홀로그램이라는 단어는 저희에게 어떤 명확한 형상을 제공해주는 그런 친숙한 단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홀로그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매체에서 좀 혼용돼서 쓰이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몇 가지 자료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중에 진짜 기술적 의미의 홀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유사 홀로그램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고자 이제 약간의 클립을 더 덧붙였습니다. 여기 제일 왼쪽에 마이클 잭슨이 무대 위에 댄서들과 함께 춤을 추는 홀로그램 콘서트 장면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고 김광석 혹은 뭐 울랄라 세션의 전 리더, 그리고 유명한 소프라노 등등이 이제 홀로그램 콘서트를 열었다고 이제 홍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런 페퍼스 고스트라 예, 죄송합니다. 이런 기술은 대체로 페퍼스 고스트라고 하는 반거울을 이용한 투명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3D로 팩맨이 재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스크린이 고속으로 회전을 한다거나 움직여가지고 공간상의 실제 볼륨을 형성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이제 볼루메트릭 디스플레이 일종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파티클들을 트래핑하고 거기에다가 빛을 쪼아가지고 입체 영상을 재생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투명한 2D 패널을 스택해가지고 입체 영상을 재생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 예의 경우에는 이제 라이필드 디스플레이 혹은 집적 영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어떤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여기서 바라보는 그 물체의 모습과 이렇게 옆에서 볼 때 그 물체의 모습은 각기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라이필드 디스플레이에서는 렌즈 어레이나 아니면 패럴렉스 배리어 같은 장치들을 이용해 가지고 공간상의 어떤 시점에 그 시점에 맞는 시점 영상들을 이제 재생할 수 있게 2D 평면에 배열해 가지고 사람이 마치 그 공간에 사람이 마치 자연스러운 시차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영상을 제공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입체감이 굉장히 잘 느껴지긴 하지만은 기술적 의미로서의 진정한 홀로그램은 아니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저희가 말하는 기술적 의미의 홀로그램의 예시입니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예시입니다. 이 왼쪽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날로그 홀로그램이라는 기술로서 옛날에 저희가 카메라를 이용할 때도 필름을 이용했듯이 어떤 아날로그 홀로그래픽 필름에다가 홀로그램 정보를 딱 새겨가지고 그걸 재생한 결과입니다. 아날로그 홀로그래픽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로그램을 기록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분자 스케일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정보까지 기록이 가능하고 그걸 재생할 수 있어가지고 매우 실감나고 사실적인 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궁극의 3차원 광정보라 불릴 만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 위에 있는 루빅 큐브라든가 티커벨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 홀로그램이고 동영상을 재생한 것들입니다. 홀로그램 동영상을 재생한 거를 이제 카메라로 찍은 것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액정 디스플레이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마이크로 디바이스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디지털화된 홀로그램 정보를 동영상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홀로그램 재생상들은
이제 여기 샘플에서 보실 때는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제 여기서 살짝 조금만 시야가 비껴 나가도 바로 상이 사라진다거나 혹은 상이 우그러지게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액정 디스플레이나 디지털 마이크로 디바이스들이 어떤 최소 픽셀 사이즈가 아날로그 필름의 그것만큼 아주 작게 만들기는 현재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좀 기술적인 난관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저희 애트리 디지털 홀로그래피 연구실과 세계 유수의 홀로그램 연구진들은 이제 이런 디지털 홀로그램들이 아날로그 필름에서 재생하는 그것과 같은 품질이 나오도록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홀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재생이 되면 이렇다라는 것까지 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홀로그램의 원형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을지는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저희가 홀로그램 정보를 취득한 결과이거나 혹은 홀로그램을 재생하기 위해 가지고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띄우는 그 결과들입니다. 잘 보시면은 마치 호숫가에 돌을 딱 던져가지고 파면이 쫙 이렇게 잔잔하게 일었을 때 그 잔잔하게 일어난 파면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내놓은 결과들처럼 보입니다. 즉 홀로그램이라는 건 결국 3차원 광 정보를 2차원 평면상에 이러한 형상으로 저장을 해놓다가 다시 이런 2차원 평면 정보를 빛을 쪼여가지고 3차원 공간에 광 정보를 다시 재생해내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그 홀로그램의 원리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빛의 회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다시피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파동은 회절을 합니다.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회절 현상을 이용한 광학 소자는 바로 이제 회절 격자입니다. 이 회절 격자는 어떤 격자가 있는데 그 격자의 간격들이 빛의 파장 단위에 가깝게 형성이 돼가지고 빛이 회절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특정 파면을 방출시키는 그런 소자를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회절 격자의 예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흔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란다에서 바깥에 있는 가로등을 보시고 있는데 거기에 방충망을 친다던가 아니면 얇은 커튼을 치면은 마치 빛의 그런 망울이 이런 식으로 특정한 패턴을 띠고 나타나는 것을 다들 경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절 격자의 아주 일상생활에서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회절 격자는 그래서 빛을 쏘게 되면은 회절 격자를 통과한 빛이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 그대로 통과하는 빛도 있고 한번 조금 약간의 각도를 가지고 꺾인 빛도 있고 더 크게 꺾인 빛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꺾인 정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차수 혹은 오도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통과한 빛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서 0차항, 조금 꺾인 빛은 1차항, 그 다음은 2차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회절 격자를 잘 디자인하면은 그러니까 구멍을 그냥 뚫고 말고가 아니라 뚫는데 얼마나 미세하게 뚫느냐 그리고 얼마나 얇게 뚫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절 격자를 잘 디자인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대로 통과하는 0차항의 성분도 줄이고 그리고 2차항 이상의 고차항 성분도 줄이고 1차항에다가 에너지를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절 격자는 입사하는 빛에 대해 가지고 그 빛의 각도를 꺾어주는 빔 디플렉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1차 항만을 가지고 이제 회절 격자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홀로그램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회절 격자는 들어오는 빛의 경로를 꺾는다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럼 들어오는 빛의 경로가 꺾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꺾어지느냐는 이제 회절 격자의 간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D라는 간격을 가진 회절 격자에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이 이만큼 꺾어진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는 회절 격자가 좀 더 촘촘한 형태로 이제 형성이 돼 있으면은 빛은 더 많이 꺾일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소자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런 회절 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좀 더 조밀하게 형성된 회절 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조밀하게 형성된 회절 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자에 빛을 이렇게 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아래에서는 빛이 뭐 이만큼 꺾인다면 그 다음에는 빛이 더 꺾이고 그 다음엔 더 꺾이고 이런 식으로 빛이 점점 한 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빛이 한 점에 모이도록 회절 격자를 잘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꺾여서 나와서 한 점에 만나는 빛들이 상호 간섭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비로소 우리는 그 공간상에 하나의 점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회절 격자를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조밀하게 디자인하면은 이제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공간상의 한 점에 에너지가 점점 더 집광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차원 회절 격자의 예이고 이거를 2차원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어떤 링들이 중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을 저희는 특별하게 프레넬 존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들어오는 빛을 한 점으로 직광시킨다는 의미에서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프레넬 존 렌즈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프레넬 존 패턴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잘 디자인하게 된다면 한 점에 모이는 그 빛의 에너지가 더 증폭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공간상에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점 하나를 우리가 재생하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프레넬 존 플레이트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럼 이제 한 점을 만들 수 있는 패턴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럼 그 점을 가지고 물체 혹은 볼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수평 방향으로 점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프레넬 존 플레이트 패턴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표현된 점의 BP를 이제 앞뒤로 움직이고 싶다면은 형성되는 프레넬 링의 어떤 간격이나 어떤 크기 같은 거를 조절하면은 그 점이 BP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다양한 프레넬 존 플레이트 패턴들을 중첩하고 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말하는 홀로그램 데이터의 원형이 되는 거고, 이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띄우면은 3차원 공간이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록은 이거의 역순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록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고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구면파에 가까운 식으로 파면이 회절되어 나가고, 그 관찰면에서는 이런 뿌연 빛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 구면파와 상호 간섭이 가능한 빛을 하나 더 쪼여준다면은 이제 두 빛들 사이에 간섭이 일어나서 아까 보셨던 프레넬 존 플레이트 패턴이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떤 광학계로 구현할 것인가의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 종류의 간섭계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하젠더 간섭계입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빈 스플리터에 의해 가지고 1대1의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다른 광경로로 나뉩니다. 나뉜 광경로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단지 거울 반사만 하면서 최종적으로 관찰면으로 들어오고, 다른 하나는 잘 가다가 어떤 샘플의 형상을 맞고서는 파면이 살짝 왜곡이 됩니다. 그리고 마저 관찰면으로 도달해가지고 그대로 들어온 빛과 함께 간섭을 일으킵니다. 이때 그대로 들어온 빛을 우리는 참조광, 그리고 물체를 통과한 빛을 우리는 물체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홀로그래픽 간섭계는 물체광과 참조광을 만든 다음에 이들을 간섭시켜서 간섭 무늬를 얻는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한편 이런 전통의 홀로그래픽 간섭계들은 보시다시피 이런 빔 스플리터가 필요하고 거울들이 필요해서 부피가 매우 커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섭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간섭하는 두 빛 사이에 결맞음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참조광이 지나온 길과 물체광이 지나온 길에 그 광경로 차이가 조금만 더 나게 되더라도 일반적인 광원 조건에서는 이 결맞음이 관찰면에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이에 광경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간섭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는 결맞음이 잘 유지되는 레이저 광원을 보통 홀로그래픽 간섭계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광원의 제약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중의 광경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진동이 있어도 이들 사이의 뒤틀림들이 간섭 무늬상에서는 매우 큰 밝기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홀로그램 간섭계는 아주 스테이블한 광학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촬영을 해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저희는 여기서 홀로그래픽 카메라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저희가 아는 카메라의 어떤 형상은 이런 식의 DSLR 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앞서 보여드린 마하젠더 간섭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축을 하게 된다면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상들은 사실상 카메라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는 카메라의 모습과 매우 큰 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통신미디어연구소 미디어 연구본부에 속한 디지털 홀로그래피 연구실로서 미래에는 홀로그램 방송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비스 체인을 구축하고 싶은데,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도 잘 개발하고 홀로그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신호 처리 모듈도 잘 개발했는데, 정작 홀로그램을 취득할 만한 단말이 아까 보셨던 마하젠더 간섭계 같은 그런 것들만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전체적인 서비스 체인이 성립되기는 매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저희 애트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카메라의 형상에 맞는 홀로그래픽 카메라를 개발하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홀로그래픽 카메라를 같이 홀로캠이라고 부르고 있고 대표적인 프로토타입 모습이 이제 여기 사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광학적인 구성도는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소자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액정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위상 렌즈라고 부르는 얇은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센서인데 이미지 센서 위에 그 픽셀마다 평광판들이 부착된 평광 이미지 센서를 사용합니다. 이런 광학 구조를 사용해가지고 홀로그래픽 카메라를 구성하게 된다면은 몇 가지 장점들이 이제 파생됩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레이저가 아니라 일반적인 광원, 아무 광원으로나 홀로그램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폼팩터가 아주 작고 심지어는 이상적으로 잘 만들면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크기 안에도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대체할 만한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중의 간격을 가지는 시스템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일직선에 똑바로 그냥 일렬로 배치된 광학 소자를 가지고 있는 광학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시스템은 홀로그램을 풀컬러 그리고 동영상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하학적 위상 렌즈나 평광 이미지 센서라는 게 사실 기존에 있던 뭐 액정 공정이라든가 이미지 센서, 반도체 공정 이런 걸로 그냥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냥 홀로그래픽 카메라가 됐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비싸지거나 할 일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홀로캠으로 찍은 몇 가지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무실 조명 아래에서 그냥 제 책상 위를 찍은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로 좀 넘겨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동영상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는데요. 어떤 물건을 제 손에 들고선 그냥 일반적인 조명 아래서 흔들면서 동영상을 찍은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들은 특히나 이런 동영상, 자연광 기반에서 동영상으로 찍은 결과는 사실상 홀로그래픽 카메라로서는 최초로 찍은 사례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홀로캠이 어떻게 응용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도 함께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홀로캠이 같이 개발돼 가지고 미래의 홀로그램 방송 서비스를 위한 취득 단말 부분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나 어떤 가상현실 기기에서 외부 환경을 인지하기 위한 RGB 그리고 뎁스 센서가 쓰이고 있는데, 기존 뎁스 센서는 마치 저희가 공을 딱 던졌을 때 벽을 맞고 튕겨 나오면은 그제서야 벽이 저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만큼 어떤 빛을 쏘아주는 발광부와 그리고 빛을 받아가지고 검출하는 수광부가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부피도 비싸지고 단가도 비싸질 텐데, 저희는 홀로그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깊이 정보를 태상적으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뎁스 센서를 아주 용이하게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나 가상현실 기기에 RGBD 카메라를 모두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이나 의료 현장에서 뭐 비파괴 검사, 뭐 투명 매질, 눈에는 안 보이는 어떤 결함들을 찾아내기 위한 용도, 혹은 뭐 의료 현장에서 형광 현미경인데 3차원 형광 현미경을 취득하기 위한 용도, 이런 식으로도 응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애트리 디지털 홀로그래피 연구실에서는 미래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홀로그램 취득 단말로서 홀로그래픽 카메라를 함께 개발하고 있고, 그걸 말씀드리고자 간단히 홀로그램 원리에 관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사진과 세계 최초의 디지털 사진을 가져봤습니다. 최초의 사진들은 품질이 이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들고 있는 카메라로 찍을 수 있을 때 찍은 그 이미지의 품질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각자가 각각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홀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로소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것도 홀로그램 카메라라는 것도 실험실 밖을 벗어나서 일상생활에서 찍을 수 있는 어떤 형상을 갖추게 됐고, 그 품질은 비록 뭐 이런 이미지들에 비할 바가 없지 않지만은 향후 연구 개발을 지속하다 보면은 지금의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퀄리티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